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 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창원의 한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한 남성이 응대에 나선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다가와 말리는 순간 남성의 주먹이 직원의 얼굴로 향합니다. 얼굴을 맞은 직원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자, 창원의 한 구청에서 벌어진 공무원 폭행 사건의 영상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을 저희도 보니까 황당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예, 제가 간략하게 사건 경위를 조금 말씀해드리면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6월 2일입니다. 이제 낮에 창원시 마산 하포구청 사회복지과로 이제 40대 남성이 좀 찾아왔는데요.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한 50만 원씩 생계 지원비,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렇게 긴급 이제 생계비를 매달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생계비 지급이 늦어졌다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구청을 방문을 했다가 이제 항의 과정에서 좀 이제 흥분 상태에 하다 보니까 실랑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폭행 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영상 봐서 아시겠지만 구청 직원에게 처음에 그 양반이 와서 이제 욕을 하고 했는데 계장이 와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말리는 과정 중에 그분이 이제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서 이제 의식을 잃은 건데 사실 다른 직원들이 말린 뒤 폭행이 끝났고 그렇게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도 그 공무원 쓰러진 상황에서도 가해 남성이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를 당한 공무원분들이 여성분이거든요. 여성분인데 그 당시 이제 폭행을 당하고 넘어지면서 이제 의자에 탁자에 이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내진탕 증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얼굴에는 한 10cm가 넘는 피멍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대인 기피증까지 앓고 있다고 이제 조금 그런 등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전치 2주라고 하니까 뭐 크진 않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뜬금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때려가지고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그냥 전치 2주라는 그냥 그 의학적인 그런 그 기준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그 충격은 정말 클 것 같아요. 저. 예,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창원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제 창원시의 신변 보호 대책과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뉴스를 매번 제작하면서도 느끼지만 이 공무원 폭행이라는 단어가 하루 이틀의 어떤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잊을만 하면 공무원 폭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서 2016년에도 심지어 이 장소 똑같은 이 구청에서 민원 처리 불만 주민 50대가 청원경찰을 이렇게 흉기로 위협하고 흙 뿌리고 난동 부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이 구청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학교 와서 저희 학생들 수업을 4번이나 방해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그 폭행을 행사해가지고 결국 그 200만 원 업무 방해하고 이제 과실치상인가 이렇게 벌금을 먹었는데도 생각나면 한 번씩 욕설 문자 보내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교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아무것도 뭔가를 액션을 잘 취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냥 마치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학교에 있는 청원경찰이 와서 수업 시간에 와서 혹시 그 민원이 또 올까봐 보호해준 3번인가 2번 보호해준 거 말고는 학교에서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시스템상.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또 잦은 걸 다른 케이스를 또 얘기를 드리면 지난 5월이죠. 이제 70대 민원인이 자신의 기초연금이 줄어든 것에 이제 불만을 품고 김해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있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지고 또 이제 뭐 욕하고 컵 던지고 또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단순히 이렇게 그냥 폭행, 물리적인 폭행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때 당했던 어떤 공포스러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맞아요. 자괴감도 들 거고 이런 어떤 정신적 충격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때 피해 공무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바로 15일 날 또 거제에서도 그 저희가 보면 세금을 미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그 영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가 끌켰다고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실랑이가 붙었는데 또 그 30대 남성이 또 여성 공무원을 또 폭행하는 사고가 이제 들어왔고 이제 경찰 17일 날 이제 경찰 발표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복지 업무가 급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악성 민원이 확 늘었는데 사실 그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 경우에 이제 뭐 그 복지 쪽은 되게 열악한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해주다 보면 그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분들이 또 불만도 많이 쌓여 있고 맞아요. 또 이제 바로 실력 행사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늘어난 것도 있는데 폭력, 폭언 뭐 말할 것도 없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위협 피해 건수가 2018년 한 해 동안 놀라지 마세요. 무려 15만 2천 건. 그냥 업무를 못 보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 한 명당 한 해에 3.8건의 폭력에 노출되는 셈이래요. 와. 이게 뭐 보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저희도 이제 공무원 대상 취재를 하잖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이라는 이제 무의식중으로 갑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심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갑인데 네가 이러면서 갑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공무원들을 대하고 그 과정에서 좀 격해지면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참 뭐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닌데 분명히. 아니 근데 이렇게 뭐 15만 건 맞죠? 네, 15만여 건이 15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보호받을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고 네, 보시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것 좀 조치가 이 정도면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드는데. 제가 그 폭행 사건이 있은 후에 노조의 기자회견을 직접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노조에서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폭행 사건을 막으려고 했던 조치가 비상벨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 게. 근데 비상벨이라는 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뭐 누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앞선 사례들과 같이 폭력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가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 그 처리밖에 안 되는 거죠. 벨을 눌렀다 해서 폭행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예전에 뭐 이제 공무원 자리마다 뭐 가림막을 준다든지 아니면 청원 경찰을 좀 많이 배치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분명히 노조 측에서도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힘든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최근에는 이제 공무원들도 뭐 인권을 지켜야 된다는 분위기가 국민청원에도 조금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좀 뭐 일단은 뭐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이제 제안이 올라오긴 했는데 벌써 4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런 조치도 조치지만 결국은 이제 아무리 조치가 있다고 한들 그런 일이 안 맞아요. 벌어지겠습니까? 맞아요. 그 하는 그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을 대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좀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조금 이제 개선이 돼야 되지 맞아요. 않나라는 생각 좀 합니다. 성숙하게. 그리고 교수님도 힘내시고요. 뭐 그리고 구체적이고 좀 효과적이고 또 지자체 차원의 보호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슈 썰앤썰에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폭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각자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표 기자님부터.
이제 공무원도 가족이다. 이제 공무원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조금 우리 가족처럼 친절하게 좀 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요. 네, 저는 조금 대책이 필요하다면 다른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도 이제 뭐 고작이란 말이 붙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 벌금을 맞으니까 뭐 그 돈 내가 내고 말지 하고 계속 또 해코지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저는 한 줄 평보다 거기에 첨언해서 방금 하신 말이 현실로 그대로돼. 좀 특이한 사람들 한 번씩 있거든요. 맞아요, 그 많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과 엄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외쳐봐야죠.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